예, 이번에 메인넷 세션 발표를 맡은 보수아고라 재단의 김인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암호화폐 시가총액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 초에 한 전체 시가총액 암호화폐 토탈에서 8조 정도 했던 게 한 6년이 지난 어제자로 2643조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약 318배가 늘어났는데요. 비록 이제 최근에 한 40일 동안에 한 25% 정도의 하락이 있었긴 했지만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초기에는 ICO가 이런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2000년부터는 디파이, 최근에는 NFT와 메타버스까지 결합이 돼가지고 점점 제도권화에 들어가면서 시총이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견인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제가 발표한 메인넷입니다. 메인넷은 독자적으로 생태계를 구성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메인넷을 이용하면 토큰을 발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뎁 같은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메인넷의 효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2015년 7월 달에 백서를 발표했는데요. 최초의 분산 컴퓨팅 플랫폼입니다. 이전에 나왔던 비트코인은 피어투피어 전자화폐 시스템에 불과했는데 이더리움은 단순한 전자화폐를 넘어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자동 거래 시스템과 플랫폼 코인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처럼 금융거래 특화 프로토콜을 우리가 모든 분야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술적으로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더리움은 비탈릭 부테린이라고 하는 러시아계 캐나다 청년이 19세 때 C++과 고랭귀지로 개발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당시에 8명이 같이 공동 창업을 했는데요. 그때 CEO는 찰스 호스킨슨이 했고요. 그리고 CTO는 게빈 우드가 맡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세 분이 이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좀 주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들의 특징은 플랫폼인데요. 오픈소스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이걸 이용하면은 이더리움 플랫폼 내에서 토큰을 발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두 가지인데요. 이더리움이 제공하는 ERC20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누구나 코인 토큰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ERC721을 이용하면 누구나 NFT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스마트 컨트랙트인데요. 이거는 코드에 적힌 조건이 만족되면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이 이더를 보내면은 헬로 월드란 문구가 나가게 스마트 컨트랙에 코딩을 해놓으면 그러고서 이 이더를 보내면 자동으로 저렇게 실행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 기능이 스마트 컨트랙트고요. 이런 것들을 이더리움이 가장 먼저 도입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퍼포먼스는 TPS가 이제 초당 트랜잭션, 그러니까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1초에 얼마나 많은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TPS이고요. 이거는 흔히 확장성을 얘기합니다. 이더리움은 1초에 15개의 거래를 처리하고요. 그리고 하나의 블록이 만들어지는 타임이 15초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거래할 때 7,000원에서 7만 원까지 굉장히 많은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낮은 전송 속도하고 비싼 수수료 때문에 디파이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더리움을 이용했지만 느리고 수수료가 비싸니까 다른 경쟁 프로젝트 많이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상태여서 이더리움은 지금 이더리움 2.0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2.0은 지금 현재 합의 알고리즘이 POW 방식, 채굴 방식인데 이건 스테이킹 방식 POS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 TPS가 15인데 이게 10만 건 이상으로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거는 대체가 아니고 기존의 시스템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 제로에 해당되는 비콘 체인이 이미 작년 12월 달에 론칭이 됐고요.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있고요. 그래서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스마트폰에서도 노드 운영을 쉽게 할 수 있는 노드 경량화 기술이 라이트 클라이언트고요. 그리고 트랜잭션을 분산 병렬 처리해서 확장해서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샤딩입니다. 이런 두 가지를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이 개발이 끝나게 되면 1년 또는 2년 내에 끝나게 되면은 기존의 모든 계좌 잔고하고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하고 그 상태가 다 비트코인 체인으로 옮겨지고 그때 기존의 POW는 폐기하는 그런 수순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지난 8월 달에 런던 하드포크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전까지 이더리움은 무한 발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발행량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런던 하드포크 이후에는 일부 가스비를 소각하기 시작해서 이때부터는 발행량보다 소각량이 많아지니까 전체 유통량이 줄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더리움은 총 1억 1,800만 개 정도가 발행이 돼 있는데요. 8월부터 12월 25일까지 약 100만 이더 시가로 환산하면 약 5.8조 정도가 소각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아마 이더리움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1년 사이에 가격 추이를 보면은요. 1년 전에 70만 원 정도 했던 게 어대자로 47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1년 사이에 약 6.7배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은 카르다노인데요. 카르다노는 금융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입니다. 초창기 이더리움의 CEO를 했었던 찰스 호스킨슨이 2015년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성이나 상호 운용성이나 지속 가능성에서 이더리움을 넘어선 차세대 블록체인 플랫폼을 추구합니다. 하스켈이라고 하는 랭귀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POS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 오로보로스라는 알고리즘을 쓰고 있습니다. 카르다노는 현재 450억 개가 발행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 70% 정도가 유통이 되고 있고요. 이 유통량 70% 중에서 71%가 현재 스테이킹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한 2주 정도 전 데이터인데요. 그래서 현재 가장 많은 3,144개 정도의 노드 푼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들이 노드가 운영하면 1년에 4에서 5% 정도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탈중앙화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사용자가 주요 개선 사항과 폭신 같은 것들에 대해서 투표할 수 있는 온체인 거버넌스 기능이 있습니다. 카르다노는 1년 전에 179원에서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또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지금 한 1,566원에서 연초 대비 8.7배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폴카닷입니다. 폴카닷은 서로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을 연결하는 인터체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체인 간 원활한 데이터 정상을 가능하게 하고요. 이거는 초기에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였고 C2였던 게빈 우드가 나와서 2016년도에 창업을 했습니다. 기존 블록체인이 이러한 5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해서 폴카닷은 확장이 쉽고 체인 간 연결이 뛰어나며 연결이 늘수록 오히려 보안이 좋아지는 그런 프로젝트의 개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POS에 기반을 두지만 그 외 여러 시스템이 섞여 있고요. 총 발행량은 10억 개인데 그중에서 93%가 유통되고 있고요. 그중에 60%가 스테이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드 풀은 297개 정도입니다. 이더리움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웹 표준인 웹3를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카르다노는 이더리움을 대체하는 프로젝트지만 폴카닷은 이더리움의 보안제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은 상호 운영성이고 서로 다른 블록체인이 정보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게 구현이 된다면 비트코인도 폴카닷을 이용하면은 디파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젝트가 폴카닷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이제 개발 언어가 솔리디티인데 폴카닷은 개발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러스트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개발이 수월하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체인 간 토큰의 이동이 가능하다면 디파이 영역에서 큰 시너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디파이 붐과 함께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폴카닷은 1년 전에 5,700원 했던 게 아주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많이 또 빠졌죠. 그래도 29,700원 정도에서 연초 대비 5.2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솔라나입니다. 솔라나는 트릴레마를 해결한 초고속 고성능 블록체인입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우리는 초고성능을 만들겠다 한 프로젝트이고요. 이거는 2017년에 아나톨리 야코벤코가
퀄컴 등 실리콘밸리의 개발자들이 모여가지고 창업을 한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누구도 단위 노드급의 성능을 달성한 게 없는데 여기는 그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작년 3월 달에 메인넷이 나왔습니다. 합의 알고리즘은 POS 플러스 POH의 하이브리드 방식인데요. POH는 이제 프루프 오브 히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거래 내역을 암호화할 때 시간 순서에 대한 정보를 추가합니다. 그러려면 밸리데이터들이 가까이 거래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시간이 단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노드도 아무 노드나 이용할 수가 없고 아주 고성능 컴퓨터만 허용하는 등 초고속 고성능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발행량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수수료 중 일부가 소각되게끔 디플레이션 기능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레이어 2 등 처리를 하는데요. 이 솔라나는 모두 온체인으로 처리하면서도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를 위해서 8가지 핵심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초기부터 DeFi, NFT 등의 차세 기능을 지원하며 빠르게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DeFi 중심으로 많은 프로젝트들이 솔라나 생태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의 가격 차트인데요. 1년 전에 1,719원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자로 21만 8천 원입니다. 무려 127배 상승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올해 가장 각광을 받은 프로젝트는 솔라나인 것 같습니다. 4가지를 7개 항목에 한번 비교 한번 해봤습니다. 말씀드린 확장성을 얘기한 TPS는 이더리움이 15, 1초에 15개 거래를 처리하고요. 솔라나가 무려 5만입니다. 카르다나가 257, 폴카닷이 402고요. 블록 생성 타임은 이더리움과 카르다나는 15초, 솔라나는 역시 빠르죠. 0.4초입니다. 그리고 트랜잭션 피는 이더리움은 7,000원에서 7만 원은 굉장히 비싼데요. 솔라나는 0.0181원입니다. 카르다나는 2,000원, 폴카닷은 300원 이하입니다. 노드풀은 솔라나는 703개가 지금 노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카르다노가 3,144개, 폴카닷이 680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시총은 이더리움이 전체에서 2위, 솔라나가 5위, 카르다노가 6위, 폴카닷이 9위에서 11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드, 노드를 운영할 경우 1년에 주는 이자인데요. 이더리움은 5.5% 정도를 준다면은 솔라나는 7.2%, 카르다노는 4.6%, 폴카닷은 13.9%입니다. 그리고 현재 스테이크 레이트는 이더리움 6.8%, 솔라나가 76.9%, 카르다노가 52%, 폴카닷이 63%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른 거에 비해서 1년 동안에 100배 넘게 상승한 이유가 여기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제 보스아고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POS 방식이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온체인 거버넌스, 노드 운영자가 콩그레스라는 기능을 해서 투표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어떤 걸 투표하냐 하면 가장 핵심적인 게 커먼스 버짓의 결정입니다. 저희 코인 발행량 중에서 36%인 18억 개가 커먼스 버짓인데 다른 메인넷들은 기능적인 제공만 하지만 저희는 예산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CO가 지금 거의 지금 유명무실화된 지금 상황에서 저희 플랫폼 이용하면 예산도 받을 수가 있고 그 프로포즈를 제시하면 그 결정을 노드 운영자인 콩그레스 멤버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들은 비즈니스 모델을 메타시티로 잡고 있습니다. ESG 메타시티는 메타버스를 도시에 접목한 겁니다. 거기에서도 공공성이 강조되는 ESG 분야에 저희가 이제 접목한 건데요. 최근에 남양주시하고 저희가 MOU를 맺고서 첫 번째 프로토타입을 지난 12월 7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메타시티 포럼을 만들었고 메타시티 포럼에서 블록체인은 저희 재단이 담당하고 있고요. 메타버스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또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IBK 투자증권이나 농협은행 같은 금융사들이 들어와 있고요. 블록체인 혁명으로 유명한 돈 탭스콧에 운영하고 있는 BRI라는 회사도 메타시티 포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러한 걸 구축하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제페토나 이런 서비스와 뭐가 다르냐 하면은 그러한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는 가상으로 끝났는데요. 저희 메타시티는 가상과 리얼 라이프가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ESG에 포커싱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걸 만들어가는 메타시티 포럼의 참여자를 많이 늘리면서 남양주를 시작했지만 국내와 국외의 많은 시티를 메타시티로 확장하는 게 저희의 BDS 모델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